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치입니다. 자, 오늘 4월 14일 월요일 방송이고요.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미국 증시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에 따른 비트코인 이슈와 방향성까지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알트코인의 움직임들까지 체크해 볼 거고요. 계속 6월 이 불장 랠리를 조금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드를 모으고 있잖아요. 이 시드를 확보할 수 있는 무료 추천 종목, 이거 오늘도 나갈 거니까 매매 타이밍 잘 잡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끝부분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미국 증시가요, 장기 국채와 달러와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2023년 이후에 주말에서 이 주간 상승률을 굉장히 크게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국채 요동의 연준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상승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죠. 보스턴 이 여는 콜린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이 인터뷰 내용 안에서 현재 시장이 혼란될 경우 언제든지 개입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이 경제대에서 무질서해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기꺼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시장 기능은 다만 아직까지는 잘 작동 중이고 전반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 또한 이 기능을 조금 더 지켜보고는 있겠으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겠다라고 멘트를 가져다 주면서 추가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고 상승을 올리는 이러한 상승 요인으로도 보여지긴 했습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 관세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이 PPI 상승률 안정적으로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3월 달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서 4월에 대한 이 상승 PPI나 CPI가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4월 달에 움직임이 조사되기 전에 안정을 찾는다면 이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계속 혼동, 양극화된 움직임으로 장단점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표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4월 3주차 주요 일정 안내 드릴게요. 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좀 많습니다. 별 3개짜리가 좀 많은데 수요일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어요. 또 어떤 식으로 가져가 줄지, 이 시장을 안전화로 만들어 줄지 아니면은 조금 혼동, 이 변동성을 좀 키워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파월 의장은 현재 안정성을 조금 더 이끌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마인드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러한 이번 주 주요 일정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는 제가 매일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말 동안 발표된 이 반도체 관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지금 중국이 금요일날 미국산 제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하면서 보복을 했지만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모색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보인 바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또 반도체 관련해서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조금 더 경기가 조금 안정화되고 증시나 코인들에게도 상승의 영향을 조금 줬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전체적인 면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4월 12일 토요일날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에 미국 관세청에서는 메모 랜덤을 통해서 특정 코드 물품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부 내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거나 특정 조치를 지시하는 공식 문서로서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특정 코드 물품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부품,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저장 매체, 디스플레이 장치 등 이 각종 반도체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룸버그나 CNBC 일부 품목이 제외됐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2025년 이제 4월 5일부터 추가 관세, 상호 관세가 됐을 때에 해당하는 이 제품들의 잘못 부과된 추가 관세는 미국 관세청을 통해서 환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4월 13일 이제 오전 9시 이제 일요일이었죠. 주말 에어포스원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별도 관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냐, 오히려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을 월요일에 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코드 물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는 제외하는데 면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관세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가 아니라 반도체 관세가 추가적으로 분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월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이 반도체 관련 관세가 부과가 면제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면제가 아니다. 지금 관세 20%, 펜타닐 20%에 그리고 상호 관세 125%가 중국에 매겨져 있잖아요. 일단 중국과의 관련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상호 관세만 면제가 된다는 거고, 반도체 부품 안에서만요. 이 반도체 아까 메모랜덤에서 말씀드린 특정 부품 안에서만 이제 125%는 이제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 20%는 유지가 되는 거다. 면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금일 월요일 저녁에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또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적인 관세 나올 것인지, 또 지켜보고 있는 국제비상 경제권법 펜타닐 관세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하고 있는데, 캐나다, 멕시코는 합의 중에 있죠. 이 중국 관련해서의 펜타닐 관세가 어떻게 또 추가적이 되냐, 또 국가별 상호 관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산업별 관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냐라는 것도 우린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자, 오늘 아침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발표하기 전에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중요한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관세 면제가 아니고 20% 펜타닐 관세 적용 유지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에 대한 국가 안보 관세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중국과 같은 무역 적대국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의 관세가 정확하게 매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로 코인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미국 증시나 또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인지 악재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코인 그리고 안전자산들에 대한 움직임은 크게 요동치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 또 이러한 관세가 빨리 하루빨리 자리를 잡혀야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도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2035년까지 180만 달러가 간다라는 이러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 지지론자 그리고 코인 패널 수석 전문가와 그 매크로 분석가 라우팔 등 다양한 이러한 분석가들이 내놓은 이러한 플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크로 분석가 라우팔 같은 경우에는 이 M2 통화량을 따라서 10주 간격으로 M2를 따라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10주 간격 조정을 받다가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분석가이기도 하죠. 자, 이 라우팔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협상 카드의 일환일 수 있다. 시장 반응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비트코인 지지자 역시 이 지금 관세 유예로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을 막긴 어려운 상황, 장기 국채가 올라가고 있죠. 달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자, 금은 이제 올 초반 대비 23%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죠. 비트코인은 10% 하락 이후에 조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여전하다라고는 평가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금과 유사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라면 시가총액 21조 달러도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지금 흔들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매수는 이제 수익 보는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흐름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84K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80K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면은 이제는 89에서 이제 80K 이 안에서의 조정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다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5월이 다가오는 즈음에는 상승 전환으로 상승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6월 때는 어떻게 된다? 폭등 랠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라인으로 조금 이탈이 됐던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분할적으로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수익 볼 단계 아니니까 지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게는 73K까지 닿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줬지만 그래도 빠르게 그나마도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지표들과 그리고 데이터들이 말해주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은 지금 저점입니다. 아시죠? 지금 바닥이에요. 이 조정이 끝나가는 구간에서는 상승 랠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이 라인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80K 정도 흔들리는 가능성 안에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 안에서의 조정 흐름을 계속 이어가다가 저는 빠르게 5월이 되기 전에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겠죠.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 라인을 85K를 강하게 조금 더 돌파해주고 올라간 이후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흐름을 이어가다가 상승을 하겠는데, 자, 85K를 이제 돌파를 하고 조금 더 조정의 흐름이 나왔을 때 89에서 85K 사이가 깨지지 않는다면요, 그 안에서 상승 조정될 가능성은 또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안에서의 조정 흐름으로 저점 부근을 터치해주는 경우, 이 80K까지 다시 한번 흔들려주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월하고 5월은요 조금 더 조정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비트코인과 X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중을 줄이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비중은 조금씩 늘려가시되 조금 올라가고 변동폭이 크되 이 조정받는 사이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줄였다가 넣으셨다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곧 올 건데, 그 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말씀드릴 거지만 그 시기에는 비중을 줄이셔라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으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시드를 불려 나간 다음에 이 시드를 불려온 현금을 조금씩 더 넣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현금을 최대한 늘리셔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시다가, 제가 말하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더 이상 줄이지 말라라고는 제가 텔레그램이나 우리 구독자님들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때는 우리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4월하고 5월에 우리 알트코인을 통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현금을 통해서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다시 한번 복구시켜 드리면서 2025년대는 투자 금액도 올라가고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낮지만 기간 누적 손익이 굉장히 크게 불어났죠.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가 수익을 매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자, 매일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UX 링크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14.8% 시원하게 챙겨드렸죠. 그 이후에 제가 4월 4일날 못 잡으신 분들 위해서 체크해드렸습니다. 720원쯤에서 매집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6.95% 하루 이틀 만에 다시금 7%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제 주말 전이었죠. 금요일쯤이었는데 수익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어요. 3,120원까지 구간 좀 줄 수 있다. 자, 요 안에서 매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린다 라고 했을 때 3,100원 부근까지 조금 더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상승했어요.
12%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 동안도 이 알트코인으로 굉장히 크게 수익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를 통해서 이 설문을 통해서 제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현재 수익률 49%에 달하는 이 무료 소통방도 무료고요. 제가 무료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체크해서 둘 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코인 체크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자, 보유한 코인도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에 또 적용을 해 볼 거니까요.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영상 하단에 있는 파란 색깔 글씨 클릭하시면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설문지가 뜰 거거든요. 이 설문지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해요. 자, 오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어져서 알트코인의 현재 흐름과 그리고 추천드릴 수 있는 이러한 코인들도 지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아르고 한번 볼게요. 자, 아르고가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자, 계속 물량을 모아놨다가 쏴주고, 물량을 모았다가 쏴주는 흐름으로 굉장히 상승의 전환, 이 패턴을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부근 안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지금 400원 위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39원 정도까지 이 고점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요 이평선들 이 부근까지는 조정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일선이 조금 더 빨리 올라와 준다면 단가가 더 위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200일선 사이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420일까지도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진다면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420 지나서 410 이후까지도 크게 이탈이 되는 경우에는요, 조금 더 떨어지는 시간이 하락의 조정의 흐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345까지도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은 290이지 않을까 싶어서 290을 좀 강하게 이탈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보실 는 방향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카우 프로토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카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흐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418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길게 418에서 그 다음에 405까지도 조정의 흐름이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을 지켜준 다음에 여기서의 신뢰성을 조금 더 쌓아가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예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470까지도 다시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00 정도를 좀 강하게 이탈을 하는 움직임 나타난다면 380에서 400 사이 여기서의 조정 흐름이 조금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서 다시금 410원 정도를 돌파해주면 모를까, 거기서 흐름을 저점 낮춰간다, 그리고 고점 낮춰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라고 할 시에는 비중을 줄여보시는, 이 손절가 라인으로 삶아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의 조정의 흐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뢰성을 쌓아간다라고 구간으로 봤던 이 흐름을 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으로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서 계속 조금 조정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구간 안에서 조금 360 얘는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60 아래로 강하게 이탈된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많이 오르고 있는 오르카 한번 볼게요. 자, 오르카는 지금 조정의 구간으로 조금 현재 강하게 상승 이후에 다시금 조정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사이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여기 매물대 라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해준다면 4,310원까지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조정을 받아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4,000원이 강하게 이탈되면 비중 줄이시는 방법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4,310원 정도를 밟아주거나 4,000원 부근에서 밟아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5,000원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터치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요 라인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르카나 그리고 카우 프로토콜, 아르고 이러한 이제 무료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이 라인 안에서의 퍼센티지를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단타적인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진입하고 청산하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하단에 있는 파란색 글씨를 클릭해 주셔서 설문지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이 비트코인의 증시, 미국 증시와 그리고 알트코인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낮 시간이라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저녁만큼 활발하진 않지만요.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들 알차게 채워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리치였습니다.